늦은 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영상을 보시기 전 또는 보시는 중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나는 박호진이다. 올해 62세. 서울시청에서 37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정년 퇴직했다. 퇴직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아내 은영이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하며 나보다도 더 기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여유롭게 지냈다. 32살 딸 효주와 29살 아들 현빈이는 각각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가끔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나. 2024년 3월 15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요일 아침이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새벽 6시. 37년간 몸에 밴 습관은 퇴직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은영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요즘 들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했었는데 여보, 커피 타줄까? 대답이 없었다. 깊게 잠들어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은영이가 누워 있었다. 평상복 차림으로. 왜 소파에서 잤을까? 어젯밤에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든 모양이구나. 여보, 목 아프겠어. 방에 가서 자지. 손을 살짝 흔들어 깨우려 했다. 그런데 차갑다. 너무 차가웠다. 여보, 은영아?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다. 맥박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입니다. 저희 집에 아내가. 목소리가 떨렸다. 3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경찰도 함께 왔다. 집안이 순식간에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자연사로 보입니다. 심장마비 추정이에요. 의료진의 말이었다. 고인께서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건강했어요. 어디 아프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제야 효주와 현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다. 효주야, 엄마가.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셨다. 전화 너머로 효주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현빈에게도 같은 전화를 해야 했다. 이보다 더 힘든 전화는 없을 것 같았다. 1시간 후 효주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왔다.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모르겠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현빈도 곧 도착했다. 평소 과묵한 아이가 엄마 앞에서 엉엉 울었다. 엄마, 왜 말없이 가세요? 장례식장을 정하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3일간이 꿈 같았다. 아니, 악몽 같았다고 해야 맞겠다. 고인이 편안히 가셨을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쉬시는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기운 내세요. 조문객들의 위로 말씀들이 고마웠지만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정적,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효주가 말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큰 집에 혼자 계시면. 현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아빠, 가사도 힘드실 텐데. 아니면 저희가 번갈아 가며 와서 도와드릴까요? 효주도 다시 말했다. 아빠, 우리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아이들 마음은 고마웠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괜찮다. 아직 건강하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난관은 식사였다. 37년간 은영이가 차려주는 밥상에 익숙했던 나에게 혼자 먹는 식사는 고역이었다. 처음 며칠은 라면으로 때웠다.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이런 걸 먹으면 은영이가 뭐라고 할까 생각이 났다. 그 다음엔 편의점 김밥, 도시락으로 연명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속이 더부룩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마트에 갔다. 1인분 요리 재료를 고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배추 한 포기를 사려는데 너무 컸다. 혼자 다 못 먹겠더라. 무도 마찬가지였다. 아저씨, 배추 반 포기만 팔아요? 그런 거 없어요.
결국 배추 한 포기를 사서 대부분 버렸다. 두 번째 난관은 세탁이었다. 은영이가 항상 해줬으니 세탁기 사용법을 제대로 몰랐다. 설명서를 꺼내서 하나하나 따라 해봤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세제를 너무 많이 넣었다. 거품이 넘쳐서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해. 걸레질을 하면서 은영이가 그리웠다. 세 번째 난관은 청소였다. 은영이는 매일매일 조금씩 청소를 했는데 나는 그냥 놔뒀더니 일주일 만에 집이 엉망이 되었다. 진공청소기를 돌리려는데 사용법을 몰랐다.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런 걸 은영이는 어떻게 매일 했을까? 화장실 청소는 더 큰 문제였다. 변기를 어떻게 닦는지, 세면대는 뭘로 닦는지. 마트에서 청소용품을 사려고 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았다. 화장실용, 유리창용, 바닥용.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 결국 아무거나 하나씩 사서 집에 왔다. 네 번째 난관은 요리였다. 라면만 끓일 줄 알았던 나에게 제대로 된 식사 준비는 불가능했다. 계란 후라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튀어서 화상을 입을 뻔했다. 밥을 하려고 했는데 물 조절을 못해서 죽이 되거나 설익었다. 은영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혼잣말을 하면서 몇 번이나 실패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몸무게가 3kg나 빠졌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한 달쯤 지나서 은영이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여는 순간 은영이 향기가 훅 올라왔다. 그 냄새 때문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다. 평소 일기를 쓰는 줄 몰랐는데 조심스럽게 펼쳐봤다. 2023년 12월 31일. 올해도 무사히 지나갔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참 행복해 보인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내년에는 둘이서 여행도 많이 다니자. 2024년 1월 15일. 호진이가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 건강해 보여서 좋다. 나도 따라다니고 싶지만 아직은 잠이 더 좋다. 조금만 더 자자. 2024년 2월 20일. 호진이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해놨다. 서예 용품 세트. 전부터 관심 있어 했으니 좋아할 것 같다. 내 생일에는 뭘 받을까? 기대된다. 마지막 일기는 3월 10일이었다. 돌아가시기 5일 전. 요즘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나이 탓인가? 호진이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다. 좀 나아지겠지. 아, 은영이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숨기고 있었구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다. 비상금이었다. 200만 원과 함께 쪽지가 들어있었다. 호진 씨에게.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 입어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효주가 찾아왔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지였다. 서예 교실이 있네요. 엄마가 준비해 놓으신 서예 용품 쓰세요. 그래, 은영이가 내 생일 선물로 준비해 놓은 거였지. 한번 가볼까? 다음 주 월요일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갔다. 수강생은 대부분 50대, 60대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들. 붓을 잡고 한 글자를 써보려는데 영 어색했다. 선생님, 붓 잡는 법이 틀리셨어요. 옆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미숙입니다. 박호진입니다. 그렇게 이미숙 씨와 알게 되었다. 처음 몇 주는 그냥 수업에서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서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며 붓글씨를 따라 쓰고 수업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다. 오늘 글씨 많이 늘으셨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2년째인데도 아직 이 정도예요. 수업이 끝난 후 이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좋습니다.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저도 혼자 지낸 지 2년째예요. 남편이 암으로. 저는 3달 전에 아내가 갑자기.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대화가 편했다.
억지로 위로하거나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가끔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보단 많이 나아졌거든요. 이미숙 씨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호진 씨는 혼자 계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요리가 제일 힘들어요. 라면밖에 못 끓이거든요. 아,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해줬거든요. 근데 혼자 지내면서 조금씩 배웠어요. 부럽네요. 그 후부터 일주일에 2번 서예 수업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그 후로 서예 교실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이미숙 씨와 함께 붓글씨를 연습하고 수업 후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이미숙 씨가 말했다. 호진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글쎄요. 아내가 해주는 걸 먹기만 했어서 잘 모르겠어요. 요리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혼자 지내면서 간단한 요리들 배웠거든요. 그러게요. 라면만 끓일 줄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제가 간단한 요리 좀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요? 그럼 감사하죠. 다음 주 토요일 이미숙 씨가 우리 집에 왔다. 집에 여자분이 오는 건 은영이가 죽은 후 처음이었다. 와, 정말 깔끔하게 사시네요. 정리는 할 줄 알아요. 근데 요리가 문제라서 된장찌개부터 가르쳐 드릴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된장 1스푼, 대파 이렇게. 두부는 이 정도 크기로. 이미숙 씨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아내 것만큼. 말하다가 멈췄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괜찮아요. 부인분 생각 많이 나시죠? 네. 미안해요. 저도 그래요. 남편 이야기 나와도 괜찮죠? 이미숙 씨는 정말 이해심이 많았다. 그 후로 2주에 한 번씩 이미숙 씨가 와서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간단하지만 혼자 먹기엔 충분한 요리들이었다. 이제 라면만 먹지 않아도 되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고 보니 거울을 봐도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다. 3개월쯤 지나니까 서예 교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로 오해하기 시작했다. 호진 씨, 미숙 씨, 오늘도 함께 오셨네요. 아, 저희는. 보기 좋으시네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미숙 씨도 별로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이미숙 씨가 등산을 제안했다. 호진 씨도 등산 어떠세요? 건강에도 좋고. 좋죠. 옛날에 회사 사람들과 가끔 갔었는데 다음 주말 처음으로 둘이서 북한산에 갔다. 천천히 가요. 경치 보면서. 이미숙 씨는 등산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었다. 나는 자꾸 빨리 올라가려고 했는데 호진 씨, 저기 꽃 좀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아, 정말 예쁘네요. 함께 산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자녀들 이야기, 젊었을 때의 이야기, 앞으로의 꿈. 저는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못 간 곳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아내와 계획만 세우고 못 간 곳들이 있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함께. 아, 죄송해요. 너무 나갔나?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이미숙 씨에 대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매주 등산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다. 가파른 길에서 서로 도와주다 보니.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손을 잡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다. 62살에 이런 기분이 들 줄이야. 이미숙 씨가 등산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호진 씨도 등산 어떠세요? 건강에도 좋고. 좋죠. 옛날에 회사 사람들과 가끔 갔었는데 다음 주말 처음으로 둘이서 북한산에 갔다. 천천히 가요. 경치 보면서. 이미숙 씨는 등산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었다. 나는 자꾸 빨리 올라가려고 했는데 호진 씨, 저기 꽃 좀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아, 정말 예쁘네요. 함께 산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자녀들 이야기, 젊었을 때의 이야기, 앞으로의 꿈. 저는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못 간 곳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아내와 계획만 세우고 못 간 곳들이 있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함께. 아, 죄송해요. 너무 나갔나?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이미숙 씨에 대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일요일 효주와 현빈이 함께 찾아왔다.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효주가 먼저 말했다. 그래요? 그런가? 네, 뭔가 좋은 일 생기신 거 아니에요? 현빈도 궁금하다는 표정이었다. 조심스럽게 이미숙 씨 이야기를 꺼내봤다. 사실 서해 교실에서 알게 된 분이 있어. 어떤 분이세요? 나랑 비슷한 처지. 2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분이야. 효주와 현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설마 아빠가 그분이랑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고. 현빈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빈아, 다른 여자랑 만나다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으세요? 효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외롭지 않으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빨리 아니에요? 엄마가 보시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얘들아, 오해하지 마라. 그냥 좋은 친구야. 같은 처지라서 서로 위로가 되고. 친구면 친구지 왜 표정이 그렇게 좋아지세요? 현빈이 따져 물었다. 그리고 서해 교실 사람들이 아빠랑 그분을 부부로 본다고 하던데요? 너희들이 어떻게? 동네가 좁아요, 아빠. 소문 다 들었어요. 효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저희도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1년은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1년이라도 지나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이 이럴 줄은 몰랐다. 알겠다. 너희들 마음도 이해한다. 아빠, 그분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한참을 생각했다.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너무 빨랐나? 다음 주 서해 교실에서 이미숙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미숙 씨,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요.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미안해요. 좀 천천히 했으면. 괜찮아요, 호진 씨. 저도 급하지 않아요. 아이들 마음도 이해되고요. 그럼 친구로 지내요. 지금처럼만.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이미숙 씨는 역시 이해심이 깊었다. 그 후 2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 친구로만 지냈다. 서해 교실에서 만나고 가끔 커피를 마시고 등산도 갔지만 예전처럼 손을 잡거나 하지는 않았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효주가 혼자 찾아왔다. 아빠, 그분 이미숙 씨 맞죠? 응. 제가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하실 거 없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효주와 함께 이미숙 씨를 만났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효주가 말했다. 아빠, 저 너무 긴장돼요. 왜 긴장해? 좋은 분이야. 카페에 먼저 도착한 이미숙 씨가 일어나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효주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미숙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효주 씨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자랑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빠가 그랬나요? 네. 딸이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지. 효주가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이미숙 씨는 자녀분 없으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이민 갔거든요. 아,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호진 씨를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같은 처지라. 효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숙 씨는 저희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분이에요. 정말 신사적이시고 아내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느껴져요. 엄마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그런데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남편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효주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미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당연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빠가 다른 분을. 근데 오늘 뵈니까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만 좀 천천히 해주셨으면. 저희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물론이에요. 저도 급하지 않아요. 카페에서 나와서 효수가 말했다. 아빠, 좋은 분이네요. 그렇지? 근데 아빠, 정말 천천히 하세요. 현빈이도 아직. 알겠다. 2주 후 현빈이 혼자 찾아왔다.
아빠, 형수가 이미숙 씨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응. 어떤 분이라고 하던데? 저도 한번 뵈고 싶어요. 현빈도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나 보다. 다음 주 현빈과 함께 이미숙 씨를 만났다. 이번에도 카페에서였다. 현빈은 효주보다 더 경직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빈 씨죠? 아버님이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회사 다니시면서 아버님 걱정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현빈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이미숙 씨는 아버지랑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서예 교실에서요. 처음엔 그냥 같은 수업 듣는 사이였는데 이미숙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저도 남편 잃고 혼자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서 서로 위로가 많이 됐어요. 현빈이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해요. 호진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보면 부인분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어머니를 대신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미숙 씨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다만 남은 인생을 함께할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현빈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다. 아빠, 이해는 해요. 근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은영이가 돌아간 지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이미숙 씨와는 정말 친구로만 지냈다. 서예 교실, 등산, 가끔 요리 가르쳐주기. 그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숙 씨가 점점 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이미숙 씨가 말했다. 호진 씨, 저 다음 달에 아들 보러 미국에 가요. 그래요? 얼마나 가시는데요? 한 달 정도. 손주도 보고 아들 사는 모습도 보고. 좋겠네요. 호진 씨는? 저 없으면 심심하실 것 같은데. 당연하죠. 많이 그리울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느꼈다. 이미 우리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것을. 이미숙 씨가 미국에 간 한 달 동안 나는 정말 많이 그리웠다. 서예 교실에 가도 재미없고 등산을 가도 혼자라 쓸쓸했다. 매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미국 날씨는 어때요? 좋아요. 손주가 너무 예뻐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우리 서예 교실 선생님이 호진 씨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네요. 하하, 미숙 씨 없으니까 재미없어서 안 갔어요. 한 달 후 이미숙 씨가 돌아왔다.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미숙 씨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거구나. 은영이 일주기가 되던 날 아이들과 함께 성묘를 갔다. 이미숙 씨는 따로 와서 멀리서 지켜봐 주었다. 엄마, 아빠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걱정 마세요. 효주가 말했다. 엄마, 좋은 분 만나셨어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현빈도 덧붙였다. 성묘를 마치고 아이들이 먼저 돌아간 후 이미숙 씨가 다가왔다. 미숙 씨도 인사하세요. 이미숙 씨가 정중하게 절을 했다. 부인분, 호진 씨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호진 씨. 네. 저는 호진 씨가 정말 좋아요. 남자로서 말이에요. 드디어 이미숙 씨가 먼저 마음을 말했다. 처음엔 같은 처지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나도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미숙 씨 없는 한 달이 정말 길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미숙 씨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럼, 네. 저도 미숙 씨가 좋아요. 아직도 부인분한테 미안한 마음 드세요? 가끔은. 하지만 은영이가 꿈에 나와서 그랬어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정말요? 네. 그때 알았어요. 은영이도 제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걸.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62세와 58세의 늦은 사랑. 연인이 된 지 한 달 후 아이들에게 알렸다. 아빠, 축하해요. 효주가 먼저 말했다. 이제 마음 편하게 하세요. 현빈도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가 행복하시는 게 중요하죠. 고마워. 근데 아빠,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효주가 물었다.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하셔야죠. 이미숙 씨도 혼자 사시는데 같이 사시면 서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 그랬다. 둘 다 혼자 살면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이미숙 씨와 이야기해봤다. 미숙 씨, 우리 결혼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나이가 나이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이들도 찬성해요. 정말요? 네. 오히려 빨리 하라고 하네요. 결혼식은 간단하게 하기로 했다. 가족들만 모여서 작은 식당에서. 아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효주가 말했다. 고마워 효주야. 네가 이미숙 씨를 받아들여줘서. 처음엔 좀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요.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서. 현빈도 말했다. 이미숙 이모 아빠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현빈아. 나도 너희들을 진짜 자식처럼 생각할게. 결혼식 날 은영이 사진도 함께 모셨다. 은영아 고마워. 좋은 사람 보내줘서. 이미숙 씨도 남편 사진 앞에 절했다. 여보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 마세요.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미숙 씨. 아니 이제는 내 아내 미숙이와 함께하는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미숙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아침을 먹는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등산 갈까요? 37년간 은영이와 여보라고 부르며 살았는데 미숙이와도 자연스럽게 여보가 나왔다. 서해 전시회에도 부부로 작품을 전시했다. 등산도 매주 함께 간다. 요리도 함께하며 새로운 레시피들을 배우고 있다. 무엇보다 집이 다시 살아났다. 37년간 들려왔던 아내의 목소리, 발소리, 웃음소리가 다시 집에 울려 퍼진다. 효주와 현빈도 미숙이를 정말 좋아한다. 손주들은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른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건 말이야. 미숙이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 은영이와 가려고 계획만 세우고 못 간 그 여행지였다. 은영이도 여기 와보고 싶어 했을 텐데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미숙이는 은영이 이야기가 나와도 질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그리워해준다. 지난주에는 은영이 이주기 성묘에 미숙이와 함께 갔다. 은영아, 나 정말 행복해. 미숙이 덕분이야. 고마워. 부인분, 호진씨 잘 돌보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미숙이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은영아,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미숙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걱정 말고 편히 쉬어. 64세가 된 지금 나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 은영이와의 37년은 내 인생의 소중한 1막이었다. 그리고 미숙이와의 새로운 시작은 내 인생의 2막이다. 첫 번째 사랑이 두 번째 사랑을 가능하게 해줬다. 은영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기에 미숙이를 사랑할 수 있었다. 인생 2막은 혼자 시작했지만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다. 은영이가 남겨준 사랑 위에 또 다른 따뜻함이 자라고 있다. 62세의 아내를 잃고 64세의 새로운 아내를 만났다. 아직 늦지 않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